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애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92페이지부터 선생님이 97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해 줄 테니까 반도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머릿속에 잘 넣어야 돼. 요즘에 모든 전기 제품 속에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자, 너네가 배워야 되는 거, 요즘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쓰는 물질 신소재야. 신소재. 자, 그동안은 없었고 우리가 새로 개발해서 쓰는 새로운 물질들을 우리가 신소재라고 하는데, 이 신소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가장 핫하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반도체라는 물질을 쓴단 말이야. 그럼 반도체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얘기야. 실제로요. 우리는 고체 물질도 있고 액체 물질도 있고 기체 물질도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는 고체 일대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지. 고체 물질이야. 자, 고체 물질인데 고체 물질들 중에서 물질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해. 대단히 많아.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체 물질들 중에서 얼마나 전류가 잘 흘러 라고 하는 멋진 말, 전기 전도도 이거야. 자, 얘는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라고 하면 철 같은 애들은 전류가 잘 흘러. 근데 플라스틱은 안 흘러. 이거야. 그 중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우리가 고체라고 한다. 그리고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도체라고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어. 부도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절연체라고 얘기해. 그래서 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커서 전류가 잘 흐르는데 절연체는 전기 전도도가 작아서 전류가 안에 안 흘러. 근데 어떤 물질도 있냐면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안 흐르는데 절연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는, 그래서 사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얘가 반만도체야.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냐? 그래서 이렇게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나누는 게 사실은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느냐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자,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 이거와 반대말, 전류가 얼마나 잘 안 흘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학교 6학년 때 저항이라고 얘기했지. 되겠어? 그러니 사실은 저항은 누가 커? 거꾸로야. 절연체의 저항이 제일 커. 그래서 전류가 안 흘렀던 거야. 됐어? 그 다음이 반도체고 그 다음이 도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 너네 거기가 제일 추운 자리인데 거기 괜찮니? 이쪽이 안 추운 자리인데 거기 괜찮니? 자, 그래서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 그 정도를 우리가 전기 전도도와 저항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너네 알아? 같은 물질이라도 저항은 뭐에 따라 달라서 기억해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네 가지인데 중학교 2학년 때 2개 배웠어. 전류 지랄하지 마. 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요. 지금 말씀드린 도체니 부도체니 반도체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 됐어?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의 종류야.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체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 같은 두께 S, 같은 길이 L로 잘라서 같은 크기로 만들어놨을 때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불러. 이걸 로라고 쓰는데 비저항 값이 0.1인 애가 있고 비저항 값이 10인 애가 있어. 그렇다면 비저항이 작은 애가 훨씬 더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라는 뜻이야. 되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물질이라도 꼬매나 얘보다 2배 길어. 똑같이 은인데 이만큼의
됐어. 길이를 2배 길게 해. 그럼 저항은 커질까 작아질까?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져요. 왜냐면 실제로요. 이렇게 잘라보면 이 안에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요 사이를 전자가 지나가야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근데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다가 원자랑 부딪히면 가지 못하니까 튕겨 나왔다가 돌아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부딪힐 때보다 부딪히면 저항이 커지는 거야. 근데 길이가 2배 커진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2배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충돌할 확률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지는 효과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야. 부딪힐 수 있는 원자의 개수가 늘어나서. 근데 세 번째, 길이는 똑같은데 꼬맹아 굵기를 더 두껍게 하는 거야. 길이는 L로 같아요. 근데 두께는 2배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원자 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그 사이를 벌려서 원자와 원자의 간격이 넓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충돌할 확률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지죠. 그러니까 두꺼워질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두껍다를 멋지게 단면적 느낌이라고 해요.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교 때는 요거 2개 배웠어요.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고 두꺼워질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알겠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온도예요. 똑같은 물질이라도 뜨거운 곳에 놓을수록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이거거든요.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아이도 있고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게 도체야. 그러니까 전기 제품들은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게 맞아. 그래야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잘 흘러. 근데 반도체랑 저연체는 거꾸로야. 뜨거워질수록 저항은 작아요. 그래서요. X축이 온도라고 칠게. 그리고 Y축이 저항이라고 칠게. 온도가 10도일 때도 있고 20도일 때도 있고 30도일 때도 있어.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애가 있어. 얘 누구라고? 얘 누구라고? 도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줄어드는 아이도 있어. 이런 아이가 반도체 아니면 부도체인데 그럼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반도체고 누가 저연체입니까? 똑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더 큰 애가 저연체. 저항이 작은 애가 반도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요소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을, 고체 물질들을 우리가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바깥쪽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있어.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어. 이 껍질 위에만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되겠니? 자, 근데 고체들은요. 원자가 다닥다닥 겹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점 하나를 찍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의 점이 되려면 이 안에 원자가 100만 개쯤 겹쳐 있어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 고체 물질들은 원자가 따닥따닥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어? 자, 액체나 기체는 상대적으로 원자와 원자가 멀어서 A라는 원자에 원자핵이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액체나 기체라면 고체는 원자들이 겹쳐서 A 원자 위에 B 원자가 겹칩니다. 그러면 원자핵도 겹쳐 있고 첫 번째 껍질의 전자도 됐어? 겹쳐서 존재해야 되는데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B라는 원자의 첫 번째 껍질은 겹칠 수가 없으니까 살짝 어긋나서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두 번째 원자의
전자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 되겠어? 두 번째 껍질도 겹칠 수 없으니까 살짝 떠서 전자가 이렇게 살짝 어긋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원자들이 100만 개쯤 있어야 고체가 된다 했으니까 C라는 원자도 겹쳐 있고, 그러면 C라는 원자의 첫 번째 껍질도 거의 살짝 어긋나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이걸 고체들은 100만 겹이 같은 첫 번째 껍질이 존재하니까 살짝 얘네들이 어긋나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액체나 기체들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얇은 껍질의 구조를 아니야. 고체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껍질이 겹쳐서 두꺼운 전자띠의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두꺼워져서 전자띠가 됐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니까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도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떨어질 만큼 공간이 필요해.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안에 껍질의 공간이 좁으니까 전자가 몇 개 들어가면 꽉 차냐면 2개 들어가면 꽉 차. 더 이상 못 넣어. 두 번째 껍질부터가 공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띄고 있는 거야. 되겠니? 전자띠가 돼도 똑같아. 첫 번째 전자띠에는 각각의 껍질마다 2개씩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 공간을 꽉 채우면 첫 번째 띠에 못 들어가니까 두 번째 띠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요, 전자가 들어있는 첫 번째 띠, 두 번째 띠, 세 번째 띠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첫 번째 띠 전자 꽉 채우고 두 번째 띠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띠부터는 전자가 없어.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물질마다 그 중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위의 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띠야 라고 얘기해. 그리고 전자가 안 들어있는 나머지 위쪽 띠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띠야 라고 얘기할게. 그래서 원자가 띠, 전도띠. 전자들은요, 이 띠 위에만 존재하지 띠와 띠 사이에 요 빈 공간, 여기를 우리가 띠틈이라고 불러요. 띠틈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전자가 여기 아래쪽 띠에 있다가 윗띠로 올라갈 거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래서 전자들은요, 아래 껍질에 있다가 윗 껍질로 올라가는 게 자유롭습니다. 윗 껍질에 있다가 아래 껍질로 내려오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점프해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왜? 껍질마다 에너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아래쪽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작은 껍질이야. 에너지 1 있는 전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런 얘기야. 윗껍질은 에너지가 4 있어야 돼.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9 있어야 돼. 이런 거야. 그래서 전자가요, 두 번째 껍질에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4라는 얘기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으려면 에너지가 9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껍질이요, 에너지를 9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껍질로 점프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이사가 자유인 것처럼 전자들도 움직이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엄마가 목동에서 30평대에 살다가 나도 이제 압구정 또 80평대로 이사 가고 싶어. 우리나라는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가면 되죠. 조건은 딱 하나죠. 뭡니까? 그것처럼. 전자도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껍질에 맞는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면 올라오는 게 자유롭죠. 그러면 에너지가 2 있던 전자가 에너지가 9 있어야 되는 껍질로 올라가려면 조건, 에너지를 얼마만큼?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9 가지고 있어야 되는 껍질로 이동하려면 에너지를 얼마? 8만큼 흡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8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위로 전자는 이동해 가는 거고요. 자, 이 껍질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래? 그러면 에너지를 8만큼 뭐 하면 됩니까? 방출하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전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윗껍질로 올라가는 거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밑에 껍질로 내려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윗껍질로도 자유롭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윗껍질로도 내려오는 건 자유롭습니다. 단지 에너지만 주변에서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되겠지?
어떤 물질을 받는데 그게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또는 반도체인지 모르겠어. 어떤 물질을 받는데 원자과 띠에 전자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2개만 찼어. 그럼 나머지 한 공간은 비었죠. 됐어? 그러면 전자는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굳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띠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자들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그 유명한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건 자기가 있는 띠에 빈 공간이 있어서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누구다? 도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체예요. 되겠어? 그래서 도체는 반드시 원자과 띠에 빈 공간이 있어서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야. 근데 그 위에 있는 전도띠는 어떠냐면요. 도체는요. 껍질과 껍질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위에 있는 껍질이요. 아래 껍질이랑 붙어버렸어. 전도띠가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예요. 전도띠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전자가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게 이 띠 틈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건너뛰기 위해서 점프하는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얘는 붙어있어.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 없이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 이게 도체란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이게 도체 구조야. 이게 철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들이 이래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나 절연체는 어떠냐면요. 원자과 띠에 전자를 3개를 채워야 되는데 3개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전자 있어 없어? 없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자유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바로 반도체나 부도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와 부도체의 차이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전도띠가요. 원자과 띠하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이 간격이 더럽게 넓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위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얘가 점프할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아이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체야. 근데 반도체는 어떠냐면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이게 대단히 좁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얘가 쉽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순간 나머지는 여기가 빈 공간이 있죠. 나머지가 뭐니? 자유전자. 올라가는 애도 자유전자. 그래서 저희가 잘 흐를 수 있게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반도체야. 그 반도체가 주기율표에 있는 14조 원소야. 말해 빨리 이제. 주기율표 14조! 풀 뜯어먹는 그거예요? 그래, 풀 뜯어먹는 그거는 뭐야? 수해, 리베, 붕탄질산, 푸네, 남아, 알류, 인원, 염화, 칼카. 이게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이지. 그래서 빨리 얘기해. 플루린? 지랄하네. 주기율표 중에서 그래서 13조, 14조, 15조 우리는 1조부터 18조까지 있는데 너네 종수쌤한테 이렇게 주기율표 배우지 않았냐 얘들아? 맞습니다. 여기가 1조 원소들의 위치야. 여기가 2조 원소들의 위치야. 여기가 13조, 여기가 14조, 여기가 15조, 여기가 16조, 여기가 17조, 여기가 18조 원소란 말이야. 그 중에서 반도체와 연결된 아이들이 얘네들이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새끼들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주기율표 중에서 반도체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게 14조입니다. 14조. 그래서 이 14조기 반도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들은요
뭐냐면요. 자기가 있는 가장 마지막 껍질인 원자과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어야 안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껍질을 뺀 나머지 껍질은 전자가 8개 있어야 안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14적 원소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게 규소인데 규소는 14족이잖아요. 자기 조건호의 일자리 숫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규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14족이다 보니까 4개밖에 없어요. 되겠어?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8개 있어야 꽉 찬 안정적인 상태라서 그 8개를 만들려고 너네 종수생한테 배웠어. 옆에 또 다른 규소들 하고요. 뭐 하냐면 자기 전자 하나와 남의 전자 하나를 같이 쓰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합니다. 우리 전자 공유하자. 그거야. 공유 결합합니다. 또 여기도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 또 다른 규소와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다 보니 공유 결합을 4번 하니까 안에 있는 보라색 규소는 전자가 몇 개가 된 거니? 4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꽉 채웠죠. 안정적이라고요. 그래서 그 짓을 옆에 있는 규소들도 다 같이 합니다. 나도 안정적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얘도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과 각각의 공유 결합을 하죠. 얘도 안정적이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하고 공유 결합을 합니다. 언제까지? 무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순수한 반도체입니다. 순수 반도체가 이 규소들의 무한대의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반도체 중에서 이렇게 순수한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 이해돼?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도체보다는 전류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를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만들어서 쓸 거야. 그게 바로 신소야. 그래서 반도체지만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변화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 공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어떤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어떤 기능? 얘는 전기 전도도죠. 전기 전도도라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 이렇게 향상시키는 걸 우리는 공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핑했어요 라고 불러요. 도핑했어요.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도핑했어요 라고 합니다. 순수 반도체를 도핑해서 전기 전도도를 좋게 만드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쓸 거야. 방법이요. 이 새끼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 약간 때를 붙이면 돼. 되겠어? 그래서 살짝 너무 순수한 남자애들은 살짝 야동도 보여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도 좋아지는 거잖아? 그것처럼 얘를 살짝 도핑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중에서 너무 순수하니까 한 종류의 하나의 구조를 빼서 다른 애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죠? 아무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다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인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건데요. 그 중에서 14족이 있던 자리를 빼고 13족의 대표적인 알루미늄을 도핑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너 규소 나와. 그러면 이 보라색 규소가 나갑니다. 나가면서 자기 전자 4개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13족에 있는 알루미늄이 들어와서 걱정 마! 내가 꽉 채워줄게! 이 지랄 하는 거야. 근데 알루미늄은 들어와도 바깥쪽에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니? 얘는 3개밖에 없어. 13족이니까. 그러니까 전자 3개 가지고 와서 여기 꽂고 와! 꽉 찼다! 이 지랄 하는 거야. 진짜 꽉 찼냐? 아니죠. 여기 빈자리. 그래서 네.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야. 왜냐하면 실제로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4개를 채울 수 있었다고 치자. 규소는 그 4개로 꽉 채운 건데 규소가 나가고 알루미늄이 되면서 4개 있던 자리에 3개만 채웠어. 하나가 폈어.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3족을 도핑하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바뀐 이 반도체를 뭐라 그럴까? 얘는 빈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죠. 구멍 공짜.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멍이 생긴 거야. 됐어? 그 플러스를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멍이다. 양공. 알겠냐?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는 순간 양공이라는 아이가 생기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반도체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영어로 마이너스는 네거티브라고 하죠. 플러스는 포지티브? 네, 그래서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진짜 포지티브. 네. 그래서 P형 반도체가 13족을 도핑해서 양공을 만든 반도체예요. 됐어? 근데 요번에는 13족이 아니고 15족을 도핑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15족의 대표적인 인 도핑했다고 치자. 인을 도핑할 거야. 그러면 아까 규속 빠진 자리에 인이 들어가면서 걱정 마, 내가 꽉 채워줄게. 그러면서 인은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오니? 그렇죠. 15족. 되겠어? 그래서 5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인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빈자리 몇 개밖에 없니? 4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의 전자를 이 안에 끼워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전자를 겹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5족인 인을 도핑하는 순간 원자가 D에 전자가 꽉 찰 뿐만 아니라 전자가 남기도 해. 그럼 이 남은 전자를 버려? 못 버려. 그럼 얘는 어떡합니까? 그 위에 전도 D의 전자가 올라가 버려. 그러면 이 전도 D의 전자가 올라가면 나머지는 빈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올라간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돼요. 됐어?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는 순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아까 얘기한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돼? 그래서 반도체는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종류가 있고요. 이때 얘네들을 도핑할수록 P형 반도체는 양공,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얘네들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주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그래서 순수 한국말 전하, 나르게.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자, 그 반도체를요.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반도체 안에 절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13족을 도핑한 P형 반도체고 한쪽은 15족을 도핑한 N형 반도체가 한 덩어리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반도체가 있는가 하면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를 3개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PMP 또는 NPN. 알겠냐? 이렇게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들어가 있냐? 3개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 반도체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3개가 그리스어로 그래서 트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앵글, 트리플 이런 거 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반도체 3개가 한 세트인 얘를 우리가 트라이에서 따온 얘 이름이 트랜지스터. 됐어? 그래서 이 트랜이라는 게 이 안에 반도체 3개 들어있어. 그 뜻이야. 그렇다면 2개가 한 세트인 건 2개는 그리스어에서 더블, 듀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듀오의 어원이 다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이오드. 이 다이가 2개라는 그리스어래요. 되겠어?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저 안에 반도체 2개 들어있구나. 트랜지스터는 3개 들어있구나. 이 뜻입니다. 됐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쓰는 게 다이오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 LED. 됐어? 그건데 이러한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 다이오드를 꼬맹아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해서 쓰면 순수 반도체보다도 전류가 잘 흘러. 마치 도체처럼 흘러. 알겠어? 이런 것들을 쓰는 거야. 자, 근데 이때요.
다이오드를 쓸 때요. 회로도에 연결할 때요. 반드시 P형 쪽이 플러스 극이 오게끔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한 건데 그걸 우리가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냐? 이렇게 P형 쪽에 플러스, N형 쪽에 마이너스, 모대음 병신. 자, P형 쪽이 플러스라서 P풀. 유명한 단어죠. P풀, 모대음 병신. 알겠냐? 이렇게 걸어야 순방향이야. 그러면 P형 쪽에는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양공이 있다 그랬어.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걸면 그래서 플러스가 양공을 밀겠죠. 그래서 양공들이 N형과 P형이 만나는 경계면 접합면 쪽으로 밀려와. 그래서 양공이 여기 두들두들. 자, 그런가 하면 N형 쪽에는 마이너스를 걸었는데 N형은 자유전자가 두들두들한데 마이너스를 걸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접합면으로 밀려. 이해돼? 그래서요. 이 자유전자가 그동안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뭉쳐 있었는데 그래서 옆에 빈 공간이 양공이 있으니까 전자가 양공을 타고 아싸! 그러면서 흘러. 그래서 자르는 물질로 바뀐 거야. 그래서 보시면 전자는 N형에서 P형 쪽으로 가니까 전류는 거꾸로 P형에서 N형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전류가 건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냐? 이렇게 돼.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전류죠. 한 번은 순방향으로, 한 번은 역방향으로 전압이 끊임없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전압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 순방향으로 전압을 이쪽으로 걸리면 원래 전류는 이렇게 흘렀다가 거꾸로 걸리면 전류는 거꾸로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주기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어떤 날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저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어떠냐면요. 한 번은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한 번은 역방향으로 순방향, 역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죠? 다이오드를 연결해 놓으면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통과.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안 돼! 하지마! 막어. 순방향으로 흐를 때는 통과.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할 때는 못 흐르게 막어버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집에 물 깨끗하게 걸러내는 장치가 정수기잖아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요. 다이오드의 역할은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내는 정류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순간 우리 집도 마치 회로도처럼 이 방향으로 전류 못 가, 이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정류작용합니다. 이해돼? 자, 그런가 하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디에서 쓰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러니 얘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으면 전류가요. 이런 식으로 회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나갔다가 하나는 전류가 여기로 오고 하나는 전류가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전류는 무조건 최단 거리로 흐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싶은데 억지로 여기로 보내는 거야. 억지로 보내려고 이쪽에 건전지를 많이 거는 거야. 근데 이 건전지의 개수를 줄이면 갑자기 전류가 여기에 안 흘러. 늘리면 흘러. 그래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스위칭 작용하는 거야. 껐다 켰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논리 회로가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1, 안 흐르면 0. 0, 1, 0, 1. 알겠어? 그래서 컴퓨터의 논리 회로의 구조를 갖습니다. 알겠냐?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스터는요. 전류가 흐르게도 흐르지 않게도 하는 스위치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더 많은 건전지를 걸어두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갑자기 확 쓰죠. 그래서 증폭작용을 합니다.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의 구조 통과보다는 약간 수준을 벗어나게 조금 넓게 가르쳐드렸어요. 자, 반도체의 구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구별하시고요.
자, 그 반도체로 만든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됐니?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트랜지스터는 스위칭과 증폭작용한다.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면 거기에 있는 통과의 문제를 못 푸는 게 병신이죠. 자, 그럼 봐봐.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92페이지. 92페이지에서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고체 물질에 도체, 부도체, 절연체라고 하는 세 종류의 물체로 나눌 수가 있어. 됐니? 그 중에서 도체로 갈수록 전기 전도도는 커지는 거고요. 부도체로 갈수록 저항은 커지는 겁니다. 이해돼? 알겠어? 네. 자, 그 중에서 도체들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전선으로 쓰는 거고요. 부도체는 감전되지 않게 피복 감을 때 쓰는 겁니다. 알겠냐?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93페이지 보면 아까 선생님이 칠판에 그렸던 순수 반도체가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밑으로 오시면 N형 반도체는 15족을 도핑해서 가운데 그림 보세요. 자유전자가 생겨요. 그쵸? 자, 그런가 하면 P형 반도체는 13족을 도핑해서 전자가 없는 양공이라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 그림을 봐도 P형인지 N형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양공 있는 위치 확인, 자유전자 있는 위치 확인. 알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누가 P형이고 누가 N형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넘겨. 자,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물질들을 반도체 소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반도체 소자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때 다이오드에 대해서 특징의 밑줄쳐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성질. 그래서 그걸 멋진 말로 정류작용이라고도 써. 다이오드의 특징은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다.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자, 발광 다이오드는요, 첨가한 물질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게끔 하는 성질을 이용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요, 물질을 반도체로 만들어 버려가지고요, 잘 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삼성에서 접는 핸드폰, 이게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요. 아까 말씀드린 특징의 밑줄쳐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 되겠냐? 발광 다이오드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그래서 얘네들이랑 다른 물질이고요. 역할이 뭔지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드웨어요.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메모리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래서 표현으로 쓰는 거고, 얘가 주로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거고, 얘네들을 연결해서요, 걔네들을 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대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조금 더 포괄적 범위. 알겠냐?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쓴답니다. 자, 그랬을 때 95페이지 봐. 95페이지 밑에 보시면 95페이지 밑에 보시면 문제 3개 있죠? 빨리 풀어봐. 알아듣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인지 보죠.
근데 수학 점수에 비해 과학 점수가 왜 화일까? 항상 나는 수학을 비교해서 보거든요. 근데 격차가 별로 없는데 우리 딸려는 미친년인가? 다현사 다 풀었냐? 네. 자식 거짓말 마. 어떻게 알았어요? 풀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해요. 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자. 자, 1번. 자유전자가 많아. 자유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도체.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은 도체이고요. 자유전자가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은 부도체이고요. 됐어. 조건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모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해.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4개라는 건 얘는 14족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14족은 누구 아니면 누구야? 탄소 아니면 규소에서 찾아야 돼. 됐어? 자, 그러면서 주로 반도체 만들 때 쓴다? 뭐라고요? 규소라고 해요. 근데 보면 과학에서는 이 새끼를 규소라고 하는데 공학에서는 저 새끼를 규소라고 안 한다? 뭐라고 해? 실리콘.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반도체 제품들이야. 반도체 소자. 자, 그 중에서 다이오드는 디귿. 네, 딕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드는 소자고요. LED는 기억. LED는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집합 소자는 논리 소자로 컴퓨터의 하드웨어 만들 때 쓰는 거니까 니은. 알겠냐?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있는 탐구 문제 97페이지 보여? 1, 2번. 문제가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는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됨? 네. 아니야. 다 못 풀었잖아. 두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맞아. 자, 1번.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야. 발광 다이오드나 광 다이오드가 아니고 그냥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야. 다이오드는 스위칭과 증폭작용하니? 아니죠. 스위칭과 증폭작용은 다이오드가 아니고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교류를 직류로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주니? 네, 맞는 거죠. 다이오드의 역할이 니은입니다. 디귿.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니? 이건 발광 다이오드죠. 다이오드가 아니고.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반도체에 대한 설명인데 온도와 압력 등 환경에 따라서 저항이 변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저항이 변한다는 뜻이고. 니은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인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의 물질 맞습니다. 14족이라서. 도체보다 저항은 크고 절연체보다는 저항이 작다.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절연체라는 단어, 부도체라는 단어가 막 튀어나오죠. 요즘에는 이거를 막 혼용해서 쓰는데 절연체 쪽으로 이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빠른 속도로 풀도록 하죠. 98페이지, 99페이지 8문제 4번 기다렸다가 틀리면 뒤진다. 뭐라 해야지? 브릿지. 너무 졸려. 지금 너무 졸려서 잤어. 좀 잤어. 그랬더니 숨 쉬어졌어. 근데 집 가야 될 것 같아. 배우는 점수가 있거든.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장문의 카톡을 많이 보내고 있어. 왜? 파이팅하자. 그래. 너도 보내? 나안 봐. 나한테 봐줘. 납작 만두. 납작 만두. 맛있겠다. 이거. 앞에 조금 보고 풀어야 돼. 감사합니다. 고모가 원소예요? 응? 고모가 원소예요? 네. 어? 아, 네. 아, 네. 진짜로? 정말. 그냥 그거 있어요. 사실은 그냥 여러 가지 원소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 거였죠. 사실은 원소라고 하기는 그냥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예를 들어서 그냥 화합물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모가 진행시예요? 네,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붙여서 만든 게 고무예요. 고모도 타요? 고무도 타죠. 잘 타진 않지만 고무도 타죠. 근데 고무가 어딨어? 고무예요. 고무. 3번에 1번 했어. 3번에 1번 한 거. 어디 모르겠어. 근데 일본인 것 같아요. 세븐이야. 내 앞에 봤어. 전선 피부이 뭐예요? 저는
초전도체가 뭐냐면요. 원래 이 새끼는 전원체야. 근데 저 온도를 급격히 낮추면 저온값이 0이 되는 물질로 바뀌어. 그거를 초전도체라고 해요. 네. 원래는 고도체라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상온에서는요. 얘는 저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 그랬다가 온도를 낮추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항값이 그냥 0으로 뚝 떨어져. 그래서 도체보다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바뀌어. 그 저항값이 0인 물질을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거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왜?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손실돼. 우리가 100%다 못 써. 근데 저항이 없으면 100%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못 만지잖아요. 너무 차가워서. 그 초전도체를 만들 때 실제로 얘가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춰야 전도성을 줍니까? 이걸 우리가 임계온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하 200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 온도를 높이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영하 50도까지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 가능한 온도까지 높이려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초전도체도요 신소재입니다.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그래서 결국 나는 수동체로 만들어요. 알죠? 반도체로 만든 거예요. 아, 아직 초전도체를 활성화 못 시켰어요. 우리 병원 가서 쓰는 MRI 정도. 그래서 한 방 찍을 때 100만 원씩 내는 이유가. 그래서 저 MRI 찍어봤어요. 왜? 그거는 엄청 큰 병이 걸려야 찍는 거 아니야? 턱 관절을 찍어봤어요. 양악 수술하려고? 아니요. 그럼. 저번에 예전에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교정했습니다. 턱 교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잘 때만 끼고 잡니다. 그거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턱교정? 지금 한 2년 했어요. 1년 반 했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그거 교정이 아니고 수술해버리면 더 빠른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술할 필요는 없고 네. 교정만 하면 되는데 어떤 아는 애가 턱 때문에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 했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 왜? 그 확 들어가가지고 엄청 막 물들처럼 양수술 해야겠네요. 엄청 아프고 엄청 위험한 수술. 여기 신경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이거 웬만하면 하면 안 돼. 온도계를 액정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이 온도? 온도계 화면이 액정인 거야. 화면이요. 그 액정이 핸드폰에 떠.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액정이 디스플레이 장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응? 디지털 온도계가 액정. 안 들려. 디지털 온도계가 액정을 이용하여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야? 7번의 DM이요. 네, 그 화면이 액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온도를 측정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화면이 액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내고 분명히 올라가는데. 잘해요. 그래요? 리우랑 같은 학교인가? 같은 반이에요. 리우가 하는 일은 두 개지. 수다 떨거나 공부하거나. 아, 학교에서요? 아니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는 수다 떨고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